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올의 유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나온 뉴스 기사 하나를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의 안전과 전기차를 쓰면서 있을 수 있는 충전에 대한 안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 컨셉이라서 옷을 이렇게 소방관 아저씨 옷으로 좀 바꿔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복장을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기사 제목을 볼게요. 기사 제목은 그린포스트 TV라는 데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는 뉴스 기사를 썼죠. 제목은 빗물에 젖은 전기차 충전기 감전 위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전기는 물에서 통하죠. 왜? 물은 전도체, 컨덕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라는 상식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전기차가 위험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상식적으로 비 오는 날에 전기차가 위험하면은 차를 팔 수가 없겠죠. 비 오는 날에 차는 타야 되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전기차가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하냐 운행하기에 아니 등등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충전을 할 때는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충전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전기를 차에다가 이제 밀어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어쨌든 밖에 있는 전기가 차에 있는 배터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비가 들어가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물이 그쪽으로 새면서 내가 잡고 있는 이 손 이쪽을 통해서 내가 감전이 되거나 하진 않을까, 그냥 잡아도 되는 건가, 바깥에 커플러라고 그러죠. 그 커넥터 쪽에 이제 물이 묻어 있는데 괜찮을까 하는 의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기사를 폄훼하거나 의도가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현상이라든지 영상을 가지고 잠깐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영상 중에서 영상인데 이 뉴스에 동영상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소리 되게 크네요. 소리가 커서 잠깐 줄여야겠습니다. 되게 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라는 거죠, 전기차가. 그런데 비가 올 때 충전하면 괜찮을까요? 하는 게 이제 의문이죠. 감전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충전기 밖에 있는 거는 비가 오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비에 저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거죠. 인근에 있는 충전소를 한번 또 가봤어요. 어떻게 돼 있나? 여기 이제 조금 아까와 다른 급속 충전기죠. 급속 충전기도 이제 가림막이 있지만 비가 이제 비가 일자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취재진이 전기차를 타시는 분이랑 한 명한테 이제 전화를 좀 해본 거예요. 그렇죠. 전기는 기본적으로 물에 위험하겠죠. 자, 여기 터진다는 멘트를 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 올 때 이제 가림막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그러면은 전기차가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방금 뉴스가 잠깐 지나갔어요. 그렇죠? 거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소비자의 안전이겠죠. 실제로 2018년도쯤인가에 충전을 하다가 이제 감전이 됐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었는데요. 강원도 아마 원주였었나? 그랬죠. 그래서 그게 충전기 문제냐, 차이 문제냐, 충전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 등등. 저도 그 현장이라든지 없었기 때문에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사고가 빈번찮게 일어나고 있고, 아까 그 소비자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폭발이 터진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실제로 급속 충전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꽂아놨는데 급속 충전기 그 커넥터 있죠? 그쪽이 펑 하고 터지는 사고가 몇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정 회사의 커플러긴 했는데요. 피닉스라는 데죠. 네. 근데 사실 뭐 그 커넥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게 파손이 돼 있었어요.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제재를 쓴 다음에 좀 넣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땅에 지금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일부가 깨졌었는데, 거길 통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소비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바깥에 옥외에 있는 그런 충전기들을 제가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냐, 아니면은 비가림막이라는 이런 걸로 우리 안전이 보호가 되겠냐라고 하는 컨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일부 조그만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보통 완속 충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완속 충전기는 조금 천천히 충전을 시키는 거죠. 천천히 충전을 시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기 중에, 전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C라는 성분과 DC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칠판 기능도 여기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살려갖고 해볼게요. AC라는 건 일반적으로 교류를 의미하는 거고, DC라는 건 일반적으로 직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아까 두 번째 영상에서 보시면 조금 큰 충전기가 나왔어요. 가림막 있던 거. 그런 거는 보통 급속 충전기라고 하는 거고, DC, 다이렉트 커런트를 가지고 보다 큰 전류를 배터리로 다이렉트로 집어넣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DC, 급속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이슈는 뭐냐? 비 올 때 과연 충전하는 것이 안전한가? 라는 이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비 올 때 비가림막이라는 게 필수인가? 라는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 그림들은 뭐냐? 제가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서치를 했습니다. 뭐라고 서치를 했냐? 스트리트 일렉트릭 비클 차저라고 서칭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쭉 이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차저 포인트 같은데 충전, 완속 충전기, 그 다음에 여기 가로등에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저런 식으로 돼 있고, 바깥에 가로등에 뉴비트리시티라는 거고,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급속 충전기 같은 거겠죠. 컨셉들이 나무에도 달려 있고, 스트리트형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외국에 보통 다 이렇게 충전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설이 돼 있죠. 완속도 있고 급속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이 사례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여기 있는 충전기들도 비 오면 똑같이 비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다 맞습니다. 여기 테슬라에 있는 슈퍼차저처럼 생긴 거, 색깔이 좀 틀리긴 하지만, 다 비 오면 그냥 다 비에 노출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아까 대안으로 제시했었던 충전 시의 비가림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쭉 내려갔고, 지금 화면을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타입들이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것도 지금 비가림막이라는 게 없어요. 저기 하나 있네요. 여기. 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가림막이 아니라 비가림막 용도라기보단 솔라 패널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우리나라 충전기는 과연 전기적으로 안전한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다시 아까 화면을 좀 화면으로 돌려놓을게요. 끄고, 아직 작동법이 좀 서툴러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자, 추가적인 얘기는 제가 자리에 좀 옮겨서 앉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책상에 좀 닿았어요. 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충전기와 우리나라의 충전기가 약간 다른 점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도 그렇겠지만 항상 지금 연습 삼아서 하는 거라서 너무 긴 시간 동안 기술적인 말씀들을 좀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저희가 기술 패널이라든지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이는 뭐냐? IP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IP 등급이란 뭐냐? 인서트에 대한 프로텍션이에요. 인서트, 침투라는 거죠. 침투에 대한 방지에 대한 외부 하우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등급을 매겨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먼지라든지 아니면은 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냥 방수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진 방수죠. 방진 방수. 방진 방수 등급 숫자가 올라갈수록 침투라든지 이런 성능들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손가락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떤 거는 바늘구멍도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침투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IP 규정이고요. 그 IP 규정에 의거했을 때 우리나라는 실내형이 44, IP44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KC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개형 같은 경우에는 IP55나 그 이상 것들 등급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 외국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외국 사례 같은 경우들에는 엑스테리어, 외국은 IP,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IP 등급이 아니라 NMA라고 다른 기준을 쓰긴 하는데 그건 거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바깥쪽에서 이제 5개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웨더프루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웨더프루프란 뭐냐? 기후 변화에 상관없이 얘가 항상 똑같은 외관 성능. 예를 들어서 햇빛이 계속 쬐다고 해서 얘가 도색이 벗겨진다든지 LCD가 바랜다든지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땅이 되게 넓기 때문에 이 충전기가 알래스카에 갈 수도 있고 워싱턴에 갈 수도 있고 텍사스에 갈 수도 있고 서부 쪽에 캘리포니아에 갈 수도 있고 되게 여러 상황에서 설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다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기후 환경 조건에 맞출 수 있게 러버스트하게 아예 설계를 좀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비가림막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가림막이 필요하다, IP44짜리 밖에다 설치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냐? 비가림막이 완전히 커야겠지요. 왜냐면 비가 한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뭐 태풍이나 이런 거 불고 막 장마철에 비 많이 쏟아지고 하면은 비가 뭐 사방팔방으로 왔다리 갔다리 등등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례로 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태국 출장할 때 보면은 날씨가 좋을 것 같다가 갑자기 비가 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데 진짜 미친 듯이 와요, 미친 듯이. 그래갖고 막 갑자기 막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가면은 모든 전기 시설이나 이제 이런 변전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가다 보면은 길가에 가다 보면 한전 시설들이 지하에 설치된 것들은 이렇게 그 보도블록 위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물 들어와서 다 터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저 위에 지상으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IP 등급이 높은 그레이드의 그런 시설물들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차이들이 약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 거에 물이 이렇게 가면 어쨌든 좋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충전구라고 하죠. 충전구를 이제 차에다 꽂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충전구가 계속해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충전이라는 과정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얘가 전기가 계속 온돼서 흐르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은 전기가 통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지는 않고요. 전기는 충전기 안에까지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를 딱 꽂으면 차량과 인식했을 때 차량 먼저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차량 먼저 통신을 해서 지금 괜찮냐? 나 괜찮아 라고 하면은 그때 얘가 메인 본체에 있는 릴레이를 붙여주면서 전기가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야, 그래도 비가 억수같이 퍼부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전기라는 거는 선이 만나야겠죠. 합선, 전기가 온다라는 거는 저희 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폐회로가 생성이 됐을 때 전기가 비로소 통한다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 거고, 감전이 되려면 우리 몸이 그 회로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H다라고 하면 한 손만 잡아도 감전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땅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접지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집의 콘센트. 그래서 젓가락 하나 잘못 꽂으면은 삐지직 이러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D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양쪽 선을 다 잡아야겠죠? 양쪽 선을. 그래서 여러분들 충전구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충전구에 있는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나중에 이렇게 까보세요. 거기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굵은 핀들은 각각 따로따로 케이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우징 안에서 따로따로 돼 있고, 구조적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꽂을 때 물이 다 새어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도통을 해서 거기서 전기가 흘러서 얘가 차단되거나 이런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상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할 점은 뭐냐?
AC 충전이나 DC 충전일 경우에 AC 충전할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깐 이 바닥이라는 거, 제가 지금 땅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제 땅이 지금 발이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땅이라는 이 대지 그라운드를 통해서 접지를 통해서 전기가 흐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C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일반적인 충전기를 설치할 때 기준이 뭐냐? 접지 저항이라는 거를 설치할 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접지 저항은 뭐냐? 그냥 이렇게 충전기를 막 이런 데다 땅에다가 설치해갖고 그냥 못으로 때려 박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접지봉들을 박아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접지 저항이라는 게 나와야 나중에 혹시나 감전이라는 게 일어나더라도 전기가 그쪽을 통해서 흐르면서 차단기가 똑 떨어지면서 저를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중 보호 장치가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차에서도 그걸 다 디텍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충전을 하다가 감전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당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가령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커넥터들이 펑펑하고 터졌던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네, 속에서 얘가, 왜냐면 저희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커넥터를 이렇게 낄 때 얘가 뽀개졌는지 안 뽀개졌는지 외관적으로 이렇게 다 확인하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게 건강상에도 좋고 정신건강에 되게 좋고 자기한테도 좋은데 보통은 그러시지 않죠. 그래서 그냥 꽂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다 예는 못 드리는데 제가 많이 썼던 차량 기능에서, 자,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뿅. 제가 맨날 불러주는 차죠. 자,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테슬라라는 차가 있어요. 테슬라라는 차가 있는데, 테슬라 차를 이제 슈퍼차저를 통해서 지금 여기 뭐 충전구가 열리게 돼 있는 뭐 그런 아름다운 구조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 이제 충전구를 열었습니다. 충전구를 열고 테슬라는 이제 요새 포트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새 다 콤보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충전구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쪽에 하나 있었고 미국 거는 뭐 그렇다는데, 뭐 여기에 있다 칠게요. 그냥 이쪽에 있다라고 치고, 그럼 여기 충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꽂는데, 내가 무시고 꽂았는데 속에서 전기가 도통하면서 속에 있는 물이랑 대해서 뻥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손에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혹시나 만에 하나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소비자용 이런 장갑이라든지 이런 보호 상품들도 이제 조만간 좀 출시를 하거나 등등 그렇게 할 건데요. 그 전에 소개까지 보이나? 차를 본 김에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이제 충전할 때 정기적인 위험이나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미 프로텍션 되어 있는 것들이 차량 충전기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큰아들 생일이라서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또 생일 케이크 초부 치러 가야 돼서 오늘은 이만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고, 계속해서 이제 더 좋은 콘텐츠 업그레이드하고 보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